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감정과 선택들, 그 모든 건 어쩌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감상적이라 비웃을까 두렵고, 쉽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을까 망설여지고, 속내를 표현했다가 진짜 내 민낯이 드러날까 움츠려들기도 하죠. 사랑은 이별의 위험을, 희망은 절망의 가능성을, 시도는 실패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작은 위험부터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풀치님들은 어떤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가요?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지니씨가 응원합니다. 선 잭슨, 에버그린.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So hold my hand and tell me you'll be mine through laughter and through tears. We'll let the whole world see our love will be evergreen through all the years. For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이 여름에, 더운 여름에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8월 첫 주니까요.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성수기잖아요. 요즘 휴가 피크. 근데 요즘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나 그 더위가 길다 보니까 이제 성수기, 비성수기 이런 개념이 조금 다시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9월도 성수기가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날씨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덥다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고 또 죄송해요.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고 하시면 건강 해치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열치열 아시죠? 사람 온도에 맞는 음식이나 물 같은 걸 드셔주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체온에 맞는 음식과 물을 섭취해서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라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48번째 문학편이고요.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거장이신 우리 조정래 선생님의 산과 작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은 그동안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순환과 저항, 또 민초들의 삶, 현대사회의 사회 문제를 절절하고 절박한 언어로 파헤쳐 왔는데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을 통해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탁월한 해안과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 끓는 가슴을 안고 있는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거장 조정래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48번째 문학편이고요.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거장이신 태백산맥의 작가이죠. 조정래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래 선생님은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라는 절이 사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니 씨가 정말 좋아하는 사찰이기도 한데, 서남사에서 승려이신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 여사 사이에서 사남 사녀 중 넷째로 출생합니다. 광주 서중학교와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당시 일제시대였고 또 불교 한국화 정책에 따라서 승려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이 장려가 됐었는데, 이 서남사는 현대에도 요즘에도 대처승 제도를 인정하는 이른바 태고종의 종찰이기도 하죠. 아버지 조종현은 서남사 부주지 출신의 승려로 본명은 조용재이고요. 이 종현은 본명이며 호는 철운인데 해방 후 절 사유지를 이 소작인들에게 무상 분배하자고 주장했다가 사형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에 대한 이미지와 일화는 훗날 그의 소설인 태백산맥의 법일 스님으로 구현되죠. 이 일로 인해 결국 조종현은 환속해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및 시조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1989년에 타계합니다. 만해 한용운과 함께 불교 청년회에 가담해 활동했고, 또 불교 학생 사상 기관지인 회광의 주관을 맡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또한 1929년에는 조선일보의 동요를, 또 1930년에는 동아일보의 시조를 발표하면서 시조 창작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문장력과 긁은력은 아마도 이 아버님의 DNA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적 선생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시조를 따라 읊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씩 이 시에 대한 매력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네. 아버님의 DNA를 물려받은 거 맞잖아요. 그죠? 네, 피는 못 속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조에 대해 배울 때에는 이미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통해서 많이 익히 들어왔고 본인이 많이 따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 시조 수업이.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좀 김 빠졌다고는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이런 게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거 1학년 거 미리 선행학습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3 때 고1 거 또 선행학습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충실히 선행을 이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딱 그 학년에 들어가서는 이제 김이 빠지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배웠으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뭐 자꾸 딴짓하고 네, 졸고 네, 수업 시간에 뭐 막 도시락 같은 거 까먹고 네, 이건 제 얘기예요. 옛날 학창 시절에 저 수업 시간에 도시락 같은 거 많이 까먹었어요. 네, 다들 그런 추억 있잖아요. 네, 저희 라떼가 아니고 저희 때 많이 그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는데 우리 보통 야자라고 하잖아요. 도시락을 2개를 싸오죠. 점심시간에 정상적으로 하나를 먹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5교시, 6교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도시락 하나를 더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아침을 굶고 오니까 1교시나 2교시 끝나고 나면 그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냄새 같은 게 막 배고 하잖아요, 교실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죠. 자꾸 이제 착출을 하려고 하시는데 한둘이어야 말이죠. 뭐 거의 저희 그 여학교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로 도시락을 1, 2교시에 미리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을 미리 먹어 해치우는 그런 전통이죠. 네. 그런 것들이 여학교에는 여고에는 많이 존재했었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급식을 먹잖아요. 급식 먹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다. 그렇죠? 따로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한은. 어쨌든 그런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딴짓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거죠. 네. 이미 다 시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선행학습 이 얘기하다가 또 여고 시절 이제 이야기까지 또 3초 빠졌죠. 청년 시절에는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스님이 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아니 가업을 잃을 뻔했네요. 1948년 순천에서 여순 사건을 겪고 1950년 충남 논산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하는데 이는 작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지배하면서 선생의 작가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작은아버지들이 살고 있는 이 벌교, 순천 옆에 벌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벌교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생생한 기억들이 훗날 태백산맥을 써내려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또 해보게 되네요. 1970년 누명 그리고 선생님의 기행이라는 글로 현대문학의 추천을 통해 등단을 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설을 집필해 왔고요. 작가 정신의 승리라 불릴 만큼 전 생애를 문학에 바쳐왔고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하소설 이 세 작품이 있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요 세 작품인데 요 작품들은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3부작으로 1,500만 부를 돌파하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대하소설인데 로맨스 소설 아닙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그 문학은 크게 시기별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등단 이후부터 1983년까지 황토, 또 유형의 땅 등 사회의식과 역사성이 강한 작품을 발표하던 시기를 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 등을 집필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그 시기를 이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 현실 문제를 다룬 인간연습, 허수아비춤, 또 정글만리 등을 발표한 그 최근까지를 3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대하소설 3부작인 방금 언급해드린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비롯해 장편소설로는 천년의 질문, 풀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춤, 사람의 탈, 인간연습, 또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등이 있고요. 중단편 소설집에는 그림자 접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또 어떤 솔과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문집으로는 누구나 홀로 선 나무, 황홀한 글과목, 조정래의 시선, 조정래의 사진여행 길과 함께 문학인생 50년을 담은 홀로 쓰고 함께 살다를 출간했으며 고등학생인 손자와 함께 집필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유인전인 신채호, 안중근, 한용운, 김구, 박태준, 포항제철 설립자인 그 박태준님 맞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등을 출간했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처럼 50여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활동해 오면서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는 다양한 시도들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고요. 민중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을 창작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조정래 선생의 작가 정신의 결집체,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도슨트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임브러쉬, 바람이 머문 아침,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의 OST 중 레인드롭스 킬링 온 마이 헤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e sun is melting the morning dew. I'm standing here with sky so blue. The world is quiet, it softly hums. The waiting starts as the moment comes. Golden rays on the pavement dance. Time just lingers in a kind romance. The clock ticks slow, but I don't care. There's magic waiting in the air. The bus will come, I'll ride the breeze through painted streets and shady trees. For now I stay in this cocoon, a sacred space between the tunes. I hear a bird, its wings take flight, a whisper carried in soft daylight. It tells me life's not made to rush. Each moment blooms a gentle hush. The world might spin, I'll stay right here in this small world that holds me near. I need no hurry to chase or run. Each breath a promise of what's to come. The bus will come, I'll ride the breeze through painted streets
streets and shady trees. For now I stay in this cocoon, a sacred space between the tunes. The world might spin, I'll stay right here in this small world that holds me near. I need no hurry to chase or run. Each breath a promise of what's to come. The bus will come, I'll ride the breeze through painted streets and shady trees. For now I stay in this cocoon, a sacred space between the breez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il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학편이고요.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거장이신 작가 조정래 님의 삶과 작품 세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끝머리에서 예고한 것처럼 2부와 3부에서는 우리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조정래 선생의 작가정신의 결집체,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 이 세 작품의 줄거리와 관련된 비판이나 논란, 평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심도 있게 도슨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이 조정래 선생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도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아마 모르는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문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들 알 것 같은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조정래 선생은 1970년대까지 직접 체험한 것을 소설로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작품을 썼지만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부터는 그 원칙이 바뀌게 되었고 이는 태백산맥의 지필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5년 해방 8월,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1953년 8월 한국전쟁의 휴전까지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소설의 주 무대는 태백산맥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10부작 분량의 장대한 대서사시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8년여에 걸쳐 집필되었고요. 1980년대 최고의 작품이자 또 문제작으로 꼽히며 조정래 작가가 우리의 시대 정신을 담보한 작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설은 해방 직후에 한반도의 남단인 이 벌교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양쪽 모두의 이 폭력성과 오류를 드러내며 좌익 빨치산의 투쟁과 우익 경찰 및 그 군인의 탄압, 그리고 이념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내면서 민중이 겪는 고통과 분열, 그리고 인간 본연의 존엄을 사유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인물인 염상진, 하대치, 소화, 문순태, 법일스님 등의 서사를 통해서 각자의 신념과 이상, 또 그로 인한 선택과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정래 선생은 어느 한쪽을 미화하거나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좌우 양 진영의 폭력과 실수를 공정하게 작품에 드러냄으로써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은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좌익을 미화한다라는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금서 취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도서관에 이 작품을 비치한 공무원이 이 공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징계를 받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더랬죠. 요즘도 왜 이런 비슷한 경우들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한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갑자기 예정된 공연을 해당 기관에서 갑자기 취소해버린다던가 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참 이게 시대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또 이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구태의연한 그런 예전에 좋지 않았던 그런 제도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참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라져야 할 것들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부분은 정말
순수한 분야잖아요. 네.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순수 예술인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 계통인데 아티스트들인데 이런 순수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잣대로 이데올로기로 통제하고 이게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진정한 민주화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또 딴소리 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공직에 계신 분이 징계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백산맥은 어떤 이념의 관점이 아닌 문학적 또 역사적 가치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한국 현대문학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한국 문학계에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벌교와 지리산 자락의 그 상간오지를 상간오지와 빨치산 유적지 등을 수도 없이 답사를 했고 또 구술 인터뷰와 생존자의 증언까지 수년간에 걸쳐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치열하고 또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그 덕분에 작품의 사실성과 진정성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 또 갈등의 깊이, 그 서사가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영화로 또 제작이 돼서 굉장히 흥행과 작품성과 대중성, 흥행성 모두 다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죠. 아주 오래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안성기 님이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고 아마 아닌가요? 맞나요? 지금 제가 살짝 남부군하고 태백산맥하고 헷갈리는데 오래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문학적으로는 물론 역사 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역사의 그림자와 인간의 초상을 담고 있는 우리 문학사의 위대한 이정표, 태백산맥이었습니다. 음악 듣고 3부 이어갈게요. 홍이삭, 내 사랑 내 곁에, 아이유, 네모의 꿈.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에 어디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회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가 네, 아이유의 네모의 꿈, 그리고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님의 네모의 꿈은 끝까지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3부에서는 대하소설 3부작의 나머지 두 작품인 아리랑과 한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1995년에 출간된 조정래 선생의 두 번째 대하소설로 그 일제 식민 통치 36년 동안의 수탈과 고난, 그 속에서 저항하며 살아낸 민중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남한 현대사의 민중적 고통을 다뤘다면 아리랑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즉 식민시대, 일제 식민시대의 착취와 폭력의 실체를 정면으로 응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수익, 문대강, 유정옥, 강세영 등 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가, 친일파, 지주,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신분과 계급을 대표하면서 그 시대의 군상과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기억의 씨앗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 사할린, 하와이 등지로까지 배경을 넓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그려내며 민족의 순환과 또 끈질긴 항일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의 폭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대하소설 아리랑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한강입니다. 마지막 작품이죠. 한강은 2002년에 완간된 한국전쟁 이후의 산업화 시기를 다룬 소설로 제3공화국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후
전후 폐허에서부터 고도 성장을 이룬 산업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희생되고 또 소외된 이들의 삶을 치열하게 조명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태백산맥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 구상의 일부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 물질 망능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죠. 등장인물 중 김갑수, 또 김판석, 김혜영 등은 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자본가, 정치가, 또 기술자 등으로 등장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한국 경제의 기적과 그 이면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성공 신화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권력의 탐욕, 또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 파괴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폭로한 건데요. 특히 개발 논리에 몰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또 삶과 노동의 의미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간과 자연, 자본과 노동, 또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으로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대미를 장식하며 조정래 문학의 방점을 찍는 대작 한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해드렸던 이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3부작은 각각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조정래 작가는 격동의 시대를 살다가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 나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작품들은 출간 이후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그의 작품들이 가진 힘, 즉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의 어떤 묵직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를 탐구한 작가 조정래 선생과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비하인드, 알려지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사후에 이 조정래 선생님은 자신의 사후에 자손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자손만대 먹고 살 거라면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내 작품으로 자손만대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부터 태백산맥을 원고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서 한 달도 넘는 기간 동안 태백산맥을 원고지에다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전해지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네, 또 이걸 또 다 검열을 하셨대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셨나 봐요. 그래서 며느님께서 정말 흐트러짐 없이 손으로 아주 날림으로 쓰지 않고 정자로 깔끔하게 글씨를 써서 칭찬을 했다는 그런 또 재미있는 일화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요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컴퓨터를 쓰지 않고 항상 육필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원고에다 펜으로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글에 혼이 담기지 않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다가 이제 이렇게 오타가 생기면 그 장은 아예 찢어버리고 새로 쓰신다고 해요. 마치 영혼이 더럽혀진 느낌이라서 그런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선생님께서 이제 애처가를 너무 공처가로 또 유명하신데, 신혼 때부터 두 부부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 교사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안일도 서로 반반씩 이제 분배를 해서 하곤 했는데, 조정래 선생님께서 가사노동을 거의 도맡아서 하셨다고 해요.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본인이 거의 가사 일을 다 독박하신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쓴 원고의 그 첫 독자 역시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셔서 이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지적 사항을 한 번씩 지적할 때마다 100% 선생님께서 수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15년, 2022년 개정교육과정, 또 해남 에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대표 저자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충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선생님에 대한, 조정래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브릿지 음악 생략하고 바로 반편지 이어갈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조건 없는 애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화해로부터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초연함은 바로 그 화해의 척도이다. 우리가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변화하거나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전함을 찾았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 초연함이란 단순히 무관심이나 무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비와 허용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고유한 과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연함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다.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의 여정을 걸으며 그 여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실수, 성장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저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건 없는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자유는 그가 실수를 하거나 아프더라도 그를 끊임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비로워진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거장이신 작가 조정래 선생님의 삶과 문학 세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시조낭송을 따라 읊던 한 소년이 한 세기의 민족 서사를 짊어지고 문학으로 고단한 민중의 삶을 증언해온 여정은 개인의 창작의 기록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혼을 담은 거대한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태백산맥을 통해 이념의 비극과 인간의 존엄을, 아리랑을 통해 식민의 압제와 민족의 자존을, 한강을 통해 산업화의 그늘과 인간성의 회복을 성찰케 하는 그의 작품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 고통을 언어로 옮기는 방식,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방식까지 조정래 선생님의 문학은 바로 그 방식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 그분의 치열한 작가 정신과 문학적 유산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저는 DJ 정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지니 씨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빛과 소금,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